안녕하십니까. 의료분계TV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2025년 1월 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료분계TV에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분들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기호 4번 이동욱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이동욱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엄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계엄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엄 사태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의대 정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사태를 보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국민들이 알게 되어서 의대 정원 사태도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되어서 이 계엄 사태가 의대 정원 사태 해결에는 오히려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 계엄 사태 중에서 특별히 전공의 의사들에 대한 포고령이 있었는데요. 포고령이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우리 의료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국민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게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의대 정원 사태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을 하셨는데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현재 사상 초유의 굉장히 어렵고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제가 의료계 투쟁의 그 최전면에서 투쟁해왔던 사람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43대 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다면 꼭 이것만은 이루겠다 하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의료 대란 사태로 의료의 미래를 잃어버린 전공의 의대생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꼭 좀 찾아주고 싶습니다. 네, 전공의들에게 좀 미래를 찾아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번에 출마하신 후보님들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가장 행동하는 후보입니다. 1년 동안 투쟁의 전면에 서서 행동을 해온 후보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 회장으로서 제가 이제 당선이 돼서 회무를 한 이후에 재선 회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사회는 2만 6천 명의 다양한 40개의 과대학을 졸업한 다양한 회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 전공의, 개원이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 의사회입니다. 2만 6천 명 경기도 의사 회원들이 저의 회무를 보고 이번에 1년 전에 재선을 했는데 가장 높은 투표율과 가장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재선 회장으로 선출해 준 측면에서 회무 능력, 소통 능력이 저는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쟁력과 또 경기도 의사회 2만 6천 명의 회원들이 재선 회장으로 선출한 회무 능력이 검증된 사람으로서 현재의 위기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동하는 후보다, 그리고 또 검증된 후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의협회장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먼저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의협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을 도와왔던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진행해온 의료농단 규탄 집회, 그리고 또 대통령 출퇴근길 의료 정상화 집회, 이런 부분들을 의협 차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 않은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자꾸 이제 질문들을 보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회원분들께서 지난 1년 이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잘 봐주시고, 저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의협 차원에서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확대해서 계속 단절 없이 이어지는 그런 의대 정원 문제 해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대 증원 문제 계속해서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을 제외해서도 의료계에는 굉장히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료계의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질문보다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재 회원들이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 지금 현재 면허 취소법, 사사로운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는 면허 취소법이 반려 중이고, 3년 전만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됐을 때 그 재교부율이 9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8%대로 떨어졌습니다. 재교부율이. 면허가 취소되고 나서 3년,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지나면 재교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재교부도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빨리 좀 회원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고 현재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회장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 면허 취소법, 그다음에 의료 분쟁 문제, 그리고 면허 재교부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시급하게 저는 해결할 생각입니다. 네.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해서 촉발된 의료 대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의료 대란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의료 대란이 오게 된 이유는 국민들이 저는 선동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 대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이 됐거든요. 의대 정원 문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를 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치 이것을 의료개혁이라고 그러면서 OECD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를 OECD 평균으로 격하시키는 것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이 많이 선동되었기 때문에 이런 의료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결이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을 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개월간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난 의료 대란 사태가 생기고 10개월간 초기에 의료계가 전공의를 돕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전공의를 도우면 처벌하겠다, 이런 이제 엄포가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전공의를 모른다, 전공의를 돕지 않는다, 이렇게 전공의를 외면하고 어려운 처지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먼저 경기도의사회가 전공의에 대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매달 전공의들의 생활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경기도 의사 회원들 전체를 독려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사실 어떤 의사회도 그렇게 한 의사회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지원, 사직서 수리 소송도 전국적으로 경기도 의사회가 유일하게 전국의 전공의들의 도움을 다 도와줬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지금 1년째 매주 의료농단 집회를 통해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감히 출근길에 전공의 의대생들과 함께 지금 130일째 출근길에 의료 정상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부 규탄 집회 그리고 대통령 출퇴근길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십니다. 지속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무엇일까요? 예,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또 회원들의 지지, 회원들께서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이런 문제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중단되어야 될 것은 의학교육 파탄,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중단돼야 되고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이 현실이 중단돼야지 우리의 투쟁이 먼저 중단될 수는 없다. 절박함, 시대적인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싸우겠다. 그런 정신으로 싸웠기 때문에 1년간 가능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1년간의 투쟁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사실 초기에 의대 정원 문제의 국민적 지지율이 90%가 넘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의대 정원은 잘한다. 전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였고 처음에 1년 전에 저희들이 대통령실과 시청 앞 이런 곳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무슨 의사들이 여기 나와서 저런 것을 하느냐, 뭐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변함없이 처절하게 거기서 얻어맞으면서 피멍이 돌면서 엄동설안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국민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문제점,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대국민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집회에 몇 명 나오는지 대통령실, 경찰청, 정보과에서 매일 숫자까지 다 셉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그리고 복지부, 대통령실, 경찰, 뭐 정부기관에 대한 경고 효과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집회를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집회를 하시면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도 사실 있으실 것도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이동욱 회장은 지치지를 않는다. 어떻게 1년 동안 저렇게 끊임없이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사람이라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만둬야 되겠다고 우리 임원들하고 심각하게 상의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공의 의대생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녀를 둔 엄마가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 자녀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거에 좀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은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이번에 계엄을 겪으셨지만 저는 1년 동안 상상 이상의 계엄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투쟁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을 당하고요. 대한민국 그 경찰로부터 감히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뭐 진단서는 거의 책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처장이 쓰러지고 우리 직원들이 쓰러지고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럴 때 저도 더 이상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구나. 저를 믿고 왔는 분들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집회 현장에서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켓을 뺏기고 피켓을 가리고 또 사람을 폭행하고 밀어제치고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이동욱의 의료 정책 이야기 거기 TV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 맞는가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가 하는 일이 매일 벌어져서 저는 또 그렇다 치지만 그 장소에 저와 같이 투쟁하러 왔다가 쓰러져서 뇌경색이 걸리고 또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투쟁을 정말 지속해야 되나. 투쟁체의 지도자로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때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눈도 오고 영하의 날씨고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길은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아침 7시, 8시에 합니다. 그때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런데도 그럴수록 또 국민들은 또 더 우리한테 감동받는 면이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의사 선생님이 전공의가 의대생들이 저렇게 추운 날씨에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또 함께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국민 여론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협에 대한 좀 의견들이 다양한데요. 의협이 의료계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여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의협이 의료계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의협이 의협으로서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요즘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는 선배들이 좀 나서달라. 의협이 좀 나서달라. 왜 전공의만 피를 흘려야 되느냐.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협이 사실 이면택 집행부도 의협이 별로 나서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의협이 의료계의 구심적 역할을 못한 이유는 바로 의협이 솔선수범하지 않았다.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투쟁하고 했더라면 구심적인 역할을 당연히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흐름들을 살펴보면 의대생과 전공의의 지지가 없이는 의대 증원 저지 또 정부와의 대화 등 어떤 것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생과 전공의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될 텐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5 후보 중에서 가장 의대생 전공의와 접촉을 많이 한 후보입니다. 매일 아침에 한 40~50명씩 출근길 투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130일째. 그 다음에 주말 의료농단 규탄 집회에 한 1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와 많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동해왔고 그들이 힘들 때 경제적인 지원도 매달 수천 명씩 했습니다. 저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용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면은 당연히 그들도 고마워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의협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의협은 의협 산하에 있는 다양한 직역, 다양한 단체들을 잘 아울러서 의료계의 어떤 일치된 목소리 그리고 의료계의 일치된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게 저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협 회장 선거,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1월 4일이고요. 조금 늦어지면 1월 8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시모집 입학 원서 접수 기간을 살펴보면 이미 그때면 원서 접수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중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냐, 가능하지 않다고 보냐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의 변화가 있다면 방법이야 그 다음에 찾는 건데 생각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내년 신입생 입학 후에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야의 협의체 같은 대화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고 좀 의협에 참여를 하자 이렇게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참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강경하게 절대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의사회의 회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재선 회장입니다. 회무 능력과 그동안의 어떤 회원들과의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고의 지지율을 받았던 직선제로 선출된 경기도 재선 회장인데요. 2017년도에도 제가 그 문재인 케어라는
굉장히 의료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상대책위원회 총괄 사무총장으로서 투쟁과 협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제가 투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협상력이 떨어지거나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투쟁보다 저는 협상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어떤 태도가 있다면 충분히 대화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 정부가 기존에 현재의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그런 주도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상윤, 그리고 박민수, 조규홍, 이주호, 이런 분들을 반드시 인사 조치를 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합리적인 대화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경기도 의사회 회장님으로 6년 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또 재선까지 하셨습니다. 뭔가 경기도 의사회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다, 좀 차별점이 있다,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의사회는 대한민국 의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0개 의과대학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 전공의, 개원이, 다양한 직군이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도 강한 의사회인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도 의사회가 굉장히 하나가 돼 있고, 투쟁의 선봉에 서 있고, 또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의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의사회 회원들이 또 이번에 전공의들도 100억 이상 이렇게 돕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투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회원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의사회는 다양한 직군이 모였지만 어떤 의사회보다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의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사회가 지금 제가 회장에 처음 되면서 민원고충 처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진료실에 있으면 민원을 받기만 하거든요. 보건소 민원, 공단 민원, 심평원 민원, 계속 민원을 받기만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민원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회원 민원고충 처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원 민원고충 처리센터를 통해서 진료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의료 분쟁 문제나 관계기관, 심평원, 공단, 보건소로부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전국에서 많은 회원분들이 경기도 의사회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분들도 소문을 듣고 민원고충 처리센터에 많은 도움을 청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경기도 의사회 민원고충 처리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회원분들의 진료실을 든든히 지켜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또 어지러운 상황을 좀 해결을 하려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다들 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도 의료계의 목소리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거의 유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나 뭐 교수나 그다음에 우리 선배 개원이나 의사협회나 이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회장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소통을 해서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뭐 상황이 중대한 만큼 뭐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면 빨리빨리 무언가가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집행부는 어느 정도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첫 상임 이사회는 언제 개최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그런데요. 집행부라는 것은 이제 제가 당선이 돼야지 구성하는 거지, 지금 당선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부터 구성하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의료계에서 한 15년 이상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이 5명 후보 중에서 제가 그 추천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가 추천인이 많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제가 한 2,200명 정도 이상 받았거든요. 그게 그것도 그냥 많은 전국에서 16개 시도에서
저한테 추천서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오랜 의료계 활동을 통해서 준비된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로 훌륭한 집행부를 저는 구성할 수 있고 신속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가 의료계의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미래를 잃어버리고 회원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함께 같이 싸우고 같이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인터뷰 기호 4번 이동욱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